5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삼천사와 진관사, 수국사 등 천년 고찰이 모여있는 불교의 성지 서울 은평구. 40여 년 만에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이 바뀌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은평구를 불교의 중심으로 견인할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법석도 마련됐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제34회 호국기원 대법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서울에서 열린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이번엔 말레이시아로 무대를 옮깁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붓다의 딸들이 다양한 주제로 학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연불로 망자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며 불교식 장례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온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영가를 향한 기도와 자비 수행이 어느덧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제9기 연불봉사회가 출범해 그 뜻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삼천사와 진관사, 수국사 등 천년 고찰이 많아 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평구 불교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40여 년 만에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의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는 어제 은평구청에서 회원 스님들과 박주민, 김우영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해 새롭게 회장 소임을 맡은 법회 스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스님께서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시대와 호흡 배우면서 그 원력으로 사도계들과 함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걸으셨고 또 걸어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우 스님은 진관사가 사찰 음식 등으로 국내외 지도자들에게 영빈관급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는 물론이지만 국외 지도자급의 그런 분들이 반드시 진관사를 오셔서 음식을 먹고 또 우리 한국의 사찰의 향기를. 법회 스님은 꿈은 함께 꿔야 이루어진다며 사원연합회 사부대중과 함께 꿔야 할 3가지 소원을 밝혔습니다. 첫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인 성명상 대중화를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미래 세대 지원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기반으로 지혜로운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어린이, 미래 세대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 회장 성운대종사는 이후에도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회장 법회 스님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회 스님 능력 있고 불심 있고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이 법회 회장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나눔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날 40여 년간 연합회를 이끌어온 성운대종사와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 김미경 구청장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법회 스님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은평구 불교사원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사부대중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땅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제34회 호국기원 대법회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며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향과 차 그리고 꽃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온몸 바친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랍니다. 호국 충원들이시여 부디 왕생극락하시어 이 땅 대한민국의 크나큰 빛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용서케 하소서. 호국 영령과 은평 구민을 위한 제34회 호국 기원 대법회 연장,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조계종 은평구 주지협의회, 은평구청 불심회는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뜻을 계승하기 위한 법석을 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목숨을 자유, 평화와 맞바꾼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바치는 자리. 저희가 가르치는 자비와 평화, 공정과 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회에서 발언하는 기도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심의 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선열의 헌신을 가슴에 재차 새기고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서원도 세웁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고 추모하는 나라 사랑의 다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날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삼천사 성운장학재단은 보훈 가족과 다문화 가정, 모범 공무원 자녀 등 46명에게 총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피로 지켜온 이 나라를 잊지 않고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서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은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해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고 큰 힘을 주시는 호국 영령과 나라와 은평 국민을 위해 큰 법회를 열어주시는 은평 불교연합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은평구는 자비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연합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순간 희생을 기억하며 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평화롭고 안전한 은평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대법회로 호국 보훈의 정신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울산사업연합회가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울산사업연합회 부회장 보화스님이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스님에게 복구 지원금 1,3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스님은 피해 주민과 사찰 복원에 잘 사용하겠다며 정성을 모아준 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보화스님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사찰에 힘이 되길 발언하고 총무원 청사의 조속한 복구도 기원했습니다. 진호스님은 빠른 시일 내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화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단의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계종 총무원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총무원 청사 내 전기 안전 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 경찰, 소방 등 합동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합동 점검 이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체 화재 전문업체 청소가 진행되며 청소 완료 후 기념관 안전 진단 및 시범 운영을 준비합니다. 안전이 최종 확인된 이후 재입주 및 업무 재개 예정인데 현재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을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층에 임시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조계사 인근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무원 측은 조속히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무원 청사를 완전하게 복구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 열린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이번엔 말레이시아로 무대를 옮깁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붓다의 딸들이 다양한 주제로 학문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붓다의 딸들이 오는 16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에 모입니다. 제19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말레이시아를 무대로 5일간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한국에선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회 1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비구니회도 전 세계 여성 불자들과의 교류에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법을 좀 더 자비스럽고 또한 이렇게 유연성 있게 펼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개 섹션에서 4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여성 수행자들의 실천과 불교 네트워크 구축, 불법의 전승 등을 주제로 다루는데 한국에선 수지 법륜사주지 일문스님과 남진숙 동국대 교수가 발표에 나섭니다. 일문스님은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변화를, 남 교수는 힙불교 시대 제가불자의 역할을 조명합니다. 대회 기간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수행이 진행되고 세계의 명상을 알리는 시간엔 한국 간화선 소개도 이루어집니다. 또 대회 둘째 날과 셋째 날 저녁 2시간 동안 이어지는 법문엔 전임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시대적인 어떤 사회 흐름으로 봤을 때 성평등이잖아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발전시키자. 이번 대회는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023년 제18차 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 불교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대회를 주관한 전국 비구니회의 역량도 호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의 비구니라면 상당히 이상이 높습니다.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많은 스님들이 참가를 했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성대하게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전 세계 여성 불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면서 한국 불교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연불로 망자의 마지막 길을 안내하며 불교식 장례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온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 영가를 향한 기도와 자비 수행이 어느덧 10년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도 제9기 연불봉사회가 출범해 그 뜻을 이어갑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을 담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불소리가 법당에 가득합니다. 선배 봉사자들의 연불 시연을 직접 본 교육생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BTN 붓다회가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제9기 연불봉사회 입지식을 봉행했습니다. 연불봉사회 9기로 입교한 회원만 42명. 연불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생의 원력과 선배 회원의 사명감이 넘쳐납니다. 그분들 하나하나 가시는 길에 손발이 돼서 제가 기도 열심히 정진해 드리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포교 활동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을 많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연불봉사, 둘째도 연불봉사, 셋째도 연불봉사가 수행 정진의 어뜸이라고 봅니다. 그 뿌듯한 마음이 상당히 감회가 깊고 이 전국적으로 불자, 도반 이렇게 많이 활동했으면 좋고 2016년 1기 58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봉사자는 총 327명. 봉사에 동참하기 위한 원력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와 대전, 제주도로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연불봉사회의 원력은 올해로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기, 200기까지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연불봉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육생은 연불과 기본 수비, 조가 등 12주의 교육을 받은 뒤 정식 연불봉사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튼튼해도 마음이 튼튼하지 않고 옳지 않으면 여기 못 오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고인들은 극락왕생 하시고 또 나는 내가 연불공덕 지어서 내 내생을 아름답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단은 포교와 공덕실천이라는 두 축 아래 불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미국 LA에 위치한 반야사가 불국사 포교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봉행된 개원 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부주지 정문 스님, 성행 스님 등 사중 스님과 현지 교민 불자가 참석했습니다. 종천 스님은 해외 동포와 현지인에게 한국 불교의 가르침과 선명상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하게 됐다며 창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한편 동국대학교 LA 캠퍼스 불자 한의학과 학생 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쾌척해 응원을 보탰습니다. 반야사는 1982년 현 법주사조실 지명 스님이 유학 중 창건한 사찰로 불국사가 운영을 이어받아 불국사의 첫 해외 포교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TV와 영화에서 명품 조연으로 사랑받아온 이재용 배우가 연기가 아닌 수행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삶과 불교 수행의 여정을 수필로 펴냈는데요. 참선과 명상을 통해 마주한 내면의 경험을 전하며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로는 악역으로, 어떤 때는 스님 역을 맡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인 배우 이재용 씨. BTN 불교 TV 프로그램 이충이 최란의 감사합니다에 출연해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전한 그가 자신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참선과 윗바사나, 진원 등 여러 수행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간 여정을 풀어낸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책은 단순한 명상 경험담을 넘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평온은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또 윗바사나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잠시 의식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착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또 접근법에 있어서는 저는 윗바사나가 제일 편했고, 적정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연이 깊은 이 씨의 뿌리는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5남매를 낳은 뒤 경주 불국사로 출가해 비구니 스님이 된 이 씨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열반에 드는 순간 일어나 앉아 좌탈인망했다는 일화는 감동을 자아냅니다. 수행 정신을 이어받은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천수경을 독송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교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재용 배우의 수행 여정은 2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유학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시기 부산 현엄사에서 지내며 절제된 생활과 수행을 접한 그는 절에서의 생활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살아왔던 세월이 그 이력이 번개불처럼 이렇게 확 찰나게 지나가면서 딱 정리가 되는데, 제가 입고 먹는 거 하나 세상에 신세에 지지 않은 게 없고 그 부끄러움이 확 밀려와갖고 진짜 소금물에 밥 말아 먹었습니다. 이후 배우로서의 중압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증을 겪었지만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비움과 알아차림으로 이를 극복해낸 이재용 배우. 지금은 가족 모두가 명상에 동참해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는 이 배우가 만난 소중한 인연과 순간들을 붓다로 표현하며 존재만으로도 삶의 위로가 됐던 경험들을 따뜻하게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대인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혜를 밖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찾기를 제안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